국제 미술계의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세계 3대 아트페어, 미국의 시카고 아트페어, 스위스의 바젤 아트페어, 프랑스의 피악 아트페어까지. 그리고 이제 한국을 대표할 아트페어가 춘천에서도 시작됐다. 현역 작가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작품들 만나보자. 무한한 상상력이 펼쳐지는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그런 이곳에 상상력과 예술성이 합쳐진 작품들이 모였다는데, 이름하여 춘천 오렌지 아트페어. 춘천 오렌지 아트페어는요, 그러니까 전문 미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진 작가들의 어떤 그 장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업 작가분들의 작품도 함께 보실 수 있거든요. 춘천에 오렌지가 나고 있지 않죠. 오렌지의 상징성은 행복과 조화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춘천 겨울의 대표 아트페어로서 오렌지의 행복감을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트페어에 나온 작품들은 달콤하고 아주 상큼한 신선한 그런 새로운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회화, 조각, 공예, 설치 작품, 사진 등 56명의 작가가 156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전국에서 활동하며 현대 미술을 이끌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미술 본연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기 위한 컨셉으로 이루어졌다. 제1회 춘천 오렌지 아트페어 공식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오렌지 아트페어의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 막연하게 느껴지는 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자 누구나 미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아트마켓을 열었다는데, 갤러리를 거치지 않고 작가가 작품을 직접 들고 나와 고객과 소통하며 예술과 한 발짝 가까워진다. 저는 서산에서 작업을 하는 김기한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지는 한 30여 년이 좀 넘는데요. 현대미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목은 쿤타 킨테라고, 아프리카 노예가 미국으로 잡혀왔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한 인간들이 보면 억울하게 잡혀와서 어디에도 하소연도 할 수 없고 그렇게 그냥 세월을 보내다가 죽어갔던 그들의 이야기인데요. 정형화된 예술의 틀이 아닌 개성 가득한 작가의 표현력이 담긴 작품 쿤타킨테. 주변에서 흔히 보던 나무와 오색실 그리고 지퍼가 모여 멋진 작품이 탄생됐다. 같은 소재라도 작가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지퍼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여행을 한번 하고 싶은데, 동물을 좋아해서 휙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나이가 먹고서 지퍼를 보다가 갑자기 쿤타킨타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탈출이 쉬웠으면 저들의 인생이 쉽게 해방될 수도 있었으면,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마음이나마 그들이 저렇게 지퍼를 통해서 탈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했고, 색채도 그래서 아프리카 색채예요. 30년이 넘도록 써왔던 물감에서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만든 김기한 작가의 자화상이다. 수많은 작품 중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는데, 화려한 색채와 수없이 물감을 덧발라 입체감을 표현한 정존미 작가의 작품. 저는 현대 도시 이미지하고 또 현대 여성들의 이미지를 작품 주제로 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나 도시인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가치관, 그런 것들을 작업의 주제로 해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한국화의 장지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분체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기법적으로도 동양화의 가장 가는 붓인 세피를 이용을 해서 선을 겹쳐서 쌓아 올라가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색채와 세련된 분놀림, 수많은 시간이 겹쳐진 듯한 표현 방법까지 한 작품을 위해 쏟은 시간과 노력이 작품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작가와 관객이 작품에 대해 스스럼 없이 얘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 관객들의 일방적인 감상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들으며 예술을 이해한다. 네, 저희들은 그 화천에서 작품 활동하고 있는 부부 예술가입니다. 네, 저는 이제 나무로 작품 활동하고 있고요. 아내는 이쪽에 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 그림 작가입니다. 버려진 폐목을 이용해 물고기 작품을 만드는 이정인 작가. 버려진 나무 조각에서도 물고기의 생동감이 느껴지고 화려한 색감도 인상적인데 서로의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저희 신랑은 가구를 만드는 아티스트 목수예요. 근데 이제 이번 페어에서는 이제 나무 물고기를 선보이고 있는데 물고기 어자를 써서 매니큐어라는 이름을 가진 물고기들을 선보여요. 근데 이 매니큐어라는 거는 큐어가 영어로 치유하다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의 이 나무에다가 매니큐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부합하게끔 이제 물고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일반 물감과는 색감이나 입체감이 다르다. 물감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느낌이 매니큐어로 살아나는데 하지만 작품을 위해 여자 화장품을 사며 겪은 에피소드는 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막 남자가 매니큐어를 막 수십 개씩 막 짓고 막 이러니까는 많이 놀래하시기도 했는데 되게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보여줬더니 흔쾌히 막 서비스로도 주시고 증정품, 저는 옆에 따라가서 증정품도 받고 그랬었어요. 네. 화려한 색감이 눈길을 끄는 이재은 작가의 작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와 가족을 빼놓지 않고 그린 점이 특별하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실제 등장하는 이 닭은 실제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닭의 그 모델로 삼은 거고요. 아마 닭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탄생이나 또 생산에는 그런 생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됐고, 여기 위에 등장하는 이제 모습은 우리 큰 아이의 모습을 이제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키우고 있는 닭과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그림에 담아 놓은 거죠. 풍부한 상상력과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컬러풀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칼라를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열정을 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가한 작가들마다 소재도 표현 방법도 다 제각각이다. 그 중에서도 발길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작품. 저는 회화 작가인데요.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이제 조각의 형식을 빌려서 실제 돌을 깎아가지고 다시 이제 이미지를 재형상화한 작업입니다. 돌이란 매개체는 약간 저한테는 기억의 상징물이라서 어떤 기억의 조각 같은 거를 이미지 형상화하는 데 쓰였고요. 사진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고 강가에서 흔하게 보던 돌이 액자 안에서 멋지게 변신했다. 이 작품에는 실제 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깎아내서 다시 평면을 다시 입체화한 작업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건 다 입체적인 물질인데 다시 평면화해서 다시 딱 보면은 다시 입체처럼 보이게, 그림인 듯 또 실제인 듯 어떤 중의성을 첨가해서 실제지만 또 가짜이기도 하고 또 실제처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른 만큼 각기 다른 생각들의 작품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춘천 오렌지 아트페어가 이번에 첫 번째로 열리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해마다 겨울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주최한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꿈틀거리고 새로운 곳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갈 적에 그들이 처음에 물꼬를 터주는 것뿐이고, 그리고 나머지 또 저희들이 못하는, 우리 세대에서 못한 거는 분명히 밑에 세대들이 더 좋게 만들어 나갈 거라고 봐요. 그러나 첫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문화 예술의 도시 춘천.
춘천에 또 하나의 예술시장이 열렸다. 관객과 소통하고 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작가들의 새로운 무대가 될 춘천 오렌지 아트페어. 현대미술의 새로운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농악은 민중의 삶을 담고 있다. 예로부터 중요한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농악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고된 농사일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 애군을 쫓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명절이나 마을 잔치를 즐길 때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농악의 신명이 들려왔는데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 기쁨을 나누며 화합의 장을 만드는 농악 한마당이 펼쳐졌다. 신년을 밝히는 농악의 신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농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농악. 이 농악이요, 세계인의 신명이 됐습니다. 바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흥겨운 농악 한마당 즐겨보시죠. 지난해 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그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릉 임영대종각 광장에 모였다. 달집에는 주렁주렁 새해 소원을 빌고 맛있는 음식까지 나눠 먹으니 마을 잔치라도 벌어진 것처럼 흥이 더해진다. 강릉농악에 일원으로서 아주 기분이 좋지요. 이런 날이 있습니까? 정말 기분 좋은 날이고요. 우리 유네스코 생각은 정말 우리 전 세계 알리가 좋습니다. 예. 아우 너무 기쁘죠. 진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강릉 시민으로 있는 게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강릉농악 화이팅! 앞으로 우리 유네스코 등록도 됐지만은 우리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우리 농악이 이력을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축하 공연이 시작됐다. 강릉농악과 평택농악의 합동 무대가 펼쳐졌는데 세계인을 사로잡은 농악의 매력 감상해볼까요? 무덤놀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무덤놀이에 대해서 자세히. 무덤놀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한 명 태우는 단무동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이 그 위에 어른을 또 올리고 아이를 올리고 양옆으로 다는 오무동놀이까지가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존해서 행해지고 있는 무덤놀이를 전 과정을 다 실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평택농악이죠. 예, 무덤놀이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데 말로는 어떻게 전혀 다 표현을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음악은 세계 공통어라고 한다.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음악이 가진 힘, 농악이 가진 신명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경쾌하고 빠른 가락과 활기찬 춤사위, 휘날리는 한복자락까지 농악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멋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세계 이제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저도 이렇게 공연을 보다 보니까 막 흥이 나던데 기분이 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예. 정말 너무 좋죠.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 무형유산 등재하는 게 유네스코 본부가 프랑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프랑스에 직접 갔었어요. 발표회장에. 네. 가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보니까 정말 가슴에 울컥하는 것도 있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행사를 강릉시에서 시민 여러분 모시고 하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또 협조도 해주셔서 이런 좋은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은 국내 중요 무형문화재 6개와 지방 무형문화재 24개 등 총 30개로 구성돼 있다. 마을마다 농악대가 있고 농악마다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전국 6대 농악 중 하나인 강릉농악은 1년 동사의 과정을 담아낸 게 가장 큰 특징.
농사풀이 마당에서 벼농사의 과정을 농악으로 풀어낸다. 반면에 평택농악은 연희적인 기능이 발달돼 있다. 무동놀이와 버나 돌리기 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객들의 시선을 잡아끈다. 일단은 몇 년 전에 중국에 있는 농악무가 솔직히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농악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솔직히 좀 대표성을 좀 띠고 있는 건데 중국이 먼저 등재가 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농악이 전국에 있는 농악이 유네스코 등재가 돼서 농악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상당히 좀 뿌듯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뛰어난 음악성을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농악을 즐겼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 열기만큼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농악대의 표정도 그 어느 때보다 밝다. 농악에 대한 자부심이 그들을 웃게 만드는 거겠죠. 농악에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다. 시끌벅적 농악대가 찾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농악을 즐겼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고자 하는 큰 힘이 농악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강릉농악은 전국의 6대 농악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가장 원시 음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다른 농악에는 없는 농사풀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하는 과정이 농사풀이라는 겁니다. 저게 농사풀이라는 건 논농사 질 때 전 과정을 춤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게 특징이 있어요. 그럼요. 강릉 시민으로서 지금 두 번째 지금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 됐는데 전국에 강릉만 이렇게 두 것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기쁩니다. 기쁜 마음을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농악이 이제는 세계 농악으로 등재됐다는 데 대해서 무한 기쁩니다. 가깝게는 우리 대한민국 농악뿐 아니라 우리 강릉 농악이 말하자면 세계 농악으로 등재돼 전 세계에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강릉에는 농악을 배우는 팀도 참 많다. 강릉단오제와 더불어서 농악을 전승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농악인들이 한데 모여 흥겨운 난장판 한 판을 벌였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나가 되는 이 순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이 펼쳐졌는데 농악이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데도 이런 화합이 크게 작용했다. 유네스코 심사보조기구는 농악이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전승되었고 공동체적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Because it's a very nice tradition to see, and from old to young, do they participate? 韓国の方がすごく賑やかで、音がとても楽しくて、全員で参加して踊る感じがありますよね。日本はちょっと違いますね。もうちょっとおとなしい感じがするので、私は韓国のこの音楽がすごく好きです。お祭りがすごく好きです。 신명나는 무대에 푹 빠진 시민들. 농악을 듣고 있노라면 절로 어깨가 들썩이는데 농악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가장 큰 이유는 마을 공동체 정신이 키워온 종합예술이기 때문이다. 남녀노소, 상하 귀천의 구분 없이 누구나 농악을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하나라는 소속감, 그 밑바탕에 농악이 숨어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농악이 등재가 됐어요. 어떠신가요? 예, 우리 농악, 강릉농악 같은 경우는 공동체 예술의 가무악, 노래와 춤과 음악, 그 다음에 농사굿이라고 하는 농악의 대표적인 농악이 훌륭한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인이 보호해야 하고 세계인이 즐겨야 하는 신명과 흥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농악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더 뜻깊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지구인 세계인의 축제 동계올림픽과 함께 또 문화올림픽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릉농악이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크게 경화할 일이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강릉 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큰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농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함께했는데 강릉 단오굿도 흥을 더했다. 강릉 단오제는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번 공연에는 농악의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고 농악이 한국을 넘어 세계의 유산이 된 것을 천지신명께 고하는 고유제 공연을 선보였다. 아마 뭐 이렇게 강릉시가 문화의 도시가 되다 보니 강릉시 시민들이가 많이 또 우리 문화를 많이 또 협조해주고 가까이 해주시고 또 하나의 우리 또 모두 신이잖아요. 신이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인의 신명이 된 농악. 그 활기찬 몸짓과 가락처럼 2015년 새해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논바닥은 꽁꽁 얼어 얼음 놀이터로, 쌓아둔 눈 위는 어느새 썰매장으로 바뀌었다. 어린아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겨울이 즐거운 철원 이길리로 가보자. 꽁꽁한 얼음 위에서 마냥 즐거운 아이들. 추위도 막을 수 없는 겨울놀이에 푹 빠졌다. 아이도 어른도 신나는 겨울 추억 만들기. 저 뒤에 보시다시피 논 안에다 저희가 물을 가둬서 팽이치기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스케이트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에게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국기가 펄럭이는 이길리. 논에 물을 가두어 얼음판을 만들고 온 동네 주민들이 모여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올해로 3번째 겨울축제를 준비했다. 연, 스케이트, 썰매, 제기, 팽이까지 겨울에 얼음판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는 모두 다 모였다. 어르신들도 전통놀이 생각에 신이 나셨는데 아예 집에 있으면 그냥 뭐 TV나 보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봐서 나오니까 운동도 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80여 명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마을. 마을은 작지만 마음은 넉넉해지는 축제다. 두루미 보호기금 마련과 아름다운 민통선 인근 농촌의 겨울을 느끼는 제3회 두루미 사는 마을 겨울축제. 잊혀졌던 동심과 추억의 놀이들로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전라도도 한 20, 30년 전에는 이렇게 논바닥에서 공도 차다가 물도 얼면 썰매도 치고 그다음에 팽이도 치면서 그런 놀았다는 생각이 아련하게 나서 제가 더 기쁘고 재밌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 휴전선에 인접한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해마다 겨울이면 이길리를 찾는 손님이 있다. 바로 두루미. 마을 회관 옥상은 물론 마을 곳곳에 두루미 조형물이 눈길을 끄는데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겨울에는 두루미 자는 마을, 여름에는 수양버들이 늘어선 버들골 마을이다.
이 길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번엔 두루미 탐조에 나섰다. 하나둘 잘 올라타는데 그런데 버스도 아니고 승합차도 아니고 도대체 이 차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다. 저 이거는 에코카라고 두루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음도 없고 무공해로 인해서 두루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체 제작을. 두루미를 만난다는 설렘을 가득 싣고 드디어 에코카 출발. 차창 밖으로는 드넓은 철원 평야가 펼쳐져 있고 전기로 충전해 달리는 에코카는 조용히 그 옆을 달린다. 철새들의 낙원을 지나며 혹시라도 두루미가 있을까 두리번거리는데 좁은 마을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철새 탐조실. 탐조객들이 추위도 피하고 조용하게 두루미 관찰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철원 이길리를 흘러가는 한탄강 초의 상류. 탐조객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두루미. 얼어붙은 강 위에서 여유를 즐기는 두루미의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이다. 강이며 평야를 유유히 노니는 두루미의 고고한 잣대. 긴 목과 쭉 뻗은 다리로 도도하면서도 우아한 몸짓에 눈을 뗄 수가 없다. 두루미가 보이자 탐조객들의 눈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두루미의 몸짓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바로 두루미 촬영을 위해 전국에서 몰려온 사진작가들. 두루미가 나타나길 숨죽여 기다렸다가 화려한 몸짓과 우아한 자태를 뽐낼 때마다 카메라 셔터 누르기 바쁘다. 여기서 제일 좋아요. 여기 아주 눈도 있고 깨끗하고 배경이. 그래서 여기 사진 작가들이 많이 오고. 저는 어제 오후 2시에 와서 여기 잤거든요. 근데 어제 찍은 게 이렇게 많아요. 어제 처음 왔는데 이렇게 많아요. 자연이 만들어준 두루미들의 안식처 철원. 지나다니는 곳곳에 두루미의 힘찬 날갯짓을 볼 수 있는데 두루미 가족의 모습에 탐조객들도 발길을 멈췄다. 두루미 지금 보셨죠? 네. 예, 이 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개체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두루미도 만나러 오셨지만 먹이 주기도 좀 하시고 싶어 하셨잖아요. 두루미 간식으로 나눠줄 옥수수. 이렇게 두루미는 이렇게 뿌리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군데다 이렇게 모아주면은 같이 가족끼리 예를 들어서 많이 줄 때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은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먹습니다. 먹는 거 아니야. 새들이 먹는 거야. 두루미들이 잘 먹을 수 있게 곳곳에 소복이 먹이를 쌓아둔다. 민기도 해봐. 아빠처럼. 여기다가 옳지 잘했어요. 여기. 재밌었고요. 뭔가 두루미라는 새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잘 알고 가는 느낌이어서 되게 보람스럽습니다. 마을 축제 현장에서는 전통 간식 체험이 이어졌다. 감자와 고구마를 호일에 감싸 장작불에 구워 먹는데 숯불에 감자와 고구마를 넣으면 포슬포슬 맛있게 익는다. 그건 감자. 어느새 다 익은 고구마. 호호 불어먹는 고구마의 맛은 어떨까? 맛있어? 맛있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지만 축제장에서 가족과 함께 먹는 맛은 또 하나의 추억이 된다. 좋지만 좋아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가지고 귀농을 택한 거고 또 저는 아이들한테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귀농의 목적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주려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모든 생활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물론 힘들 만큼 눈물 흘릴 만큼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 가족들이 얻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와서 일단 탁 트인 평야가 너무 좋았어요. 그 철원 평야라는 말이 예전에 교과서에서만 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 철원 평야구나. 그런 탁 트임이 일단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 철원은 정말 맑고 청정한 지역이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간 연. 어르신들이 직접 연을 날리며 전통놀이의 재미를 알려준다. 소망을 담은 연. 둥실거리며 파란 하늘을 수놓은 연처럼 이길리 주민들의 소망이 하늘 위로 떠올랐다. 고추 농사도 잘 되고 토마토 농사도 잘 되고 벼 농사도 잘 돼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요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이제 5학년 되는데 친구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후회와 아쉬움을 남긴다. 2014년의 아쉬움은 툭툭 털어버리고 2015년을 희망으로 맞이할 때 철원 두루미 자는 마을에도 희망찬 새해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고요? 고기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나 하다가요, 이 평창에 오면은 송어를 아주 많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까지 왔거든요. 바로 여기 송어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끈한 축제 현장 속으로 출발합니다. 강원도 겨울축제의 백미, 한파도 녹인 송어축제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평창 송어축제. 눈과 얼음,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라는 주제로 올해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며 시작됐는데요. 송어축제장을 찾은 강태공들. 열심히 얼음 구멍 속을 들여다보며 낚시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고기 안 하는데. 아버님! 여기 구멍에서 좀 고기가 보여요, 송어? 안 보여요.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이 구멍에 시선을 다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님, 어떻게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으신 거예요? 고기가 없다니까요. 고기가 없다. 아가, 고기 좀 잡았나? 아니요. 못 잡았어. 아이고, 후딱 잡혀야 좀 좋을 텐데. 유유히 물속을 노니는 야속한 송어들. 아니, 그런데 이 집은 5마리나 잡았네요. 아니, 강태공이 여기 계셨네요, 아버님. 예. 제가 여기 쭉 둘러봤는데 아버님 제일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많이 잡지 못했어요. 이게요, 이게? 예, 아니, 예. 딴 데는 지금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지금 5마리나 잡으셨잖아요. 예. 비법이 뭐예요, 아버님? 그냥 차분하게 느긋하게 하고 있으면은 올라오네요. 차분하고 느긋하게 마음 먹는 것이 송어 낚시의 비결.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역시 낚시를 하며 고기보단 시간을 낚고 있는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헬로! 아, 진짜 이 평창 송어축제가요, 글로벌 축제가 맞기는 맞나봐요. 외국인 분들이 한두 분씩 보이거든요. Where are you from? France. 프랑스. 아, 불어는 조금 약한데. 일단 잉글리시로. What do you know this festival? We know this festival from a website, internet. 웹사이트에 인터넷 보고 오셨다고. You feel this festival? How do you feel? Good. I'm waiting for my fish. I'm waiting for fishing, so yeah, it's good. This atmosphere is very good here. 오케이. 자, 굿이라고 합니다. 굿. 평창 송어 페스티벌 굿. 매서운 겨울 추위 속 더 추운 평창까지 와서 송어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송어를 낚으며 멋진 겨울 추억을 쌓아보는데요. 비록 날은 춥지만 함께이기에 마음만은 뜨겁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렇게 송어 한 마리 낚으면 손맛까지 짜릿!
어떻게 송어도 많이 잡으셨어요? 저희는 지금 2마리 정도 잡았어요. 2마리! 그래도요, 이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하나도 못 잡은 팀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안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추워 죽겠어요. 추워 죽겠어요. 그런데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낚시터에 계신 이유가 있다면? 한 마리를 잡으니까 더 잡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우리 언니는? 잡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송어축제 와보시니까 어떻게 그 유명한 만큼이나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긴 만족하는데 잡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처음 잡아봤거든요. 근데 쉽게 잡히지가 않고 옆에 아저씨가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짱이에요. 어때요? 엄청 좋아요. 송어축제 최고예요. 제가 이 낚시를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 짜릿한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낚싯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송어를 제대로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낚시터는 무엇보다 이 자리 싸움 아니에요? 제 촉을 믿고서. 경윤 씨의 그 촉, 과연 믿어도 되는 건가요? 자, 일단은 미션 시작! 미션은 송어축제장에 송어를 잡아라! 야심차게 낚싯대를 들이워 보는데 아까 달인이 한 말 기억나죠? 차분하고 느긋하게. 하지만 경윤 씨를 외면하는 송어. 이렇게 안 잡히지? 여기 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터가 자리를 잘못 잡았네 이거. 아유, 그 자리 경윤 씨가 잡은 거잖아요. 어쨌든 자리를 바꿔 다시 도전해 보는데. 이 송어들이 진짜 나랑 밀당을 하네. 얘네들이 진짜. 누나가 언제까지 너네를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니 대체. 이제 그만 나올 때도 되지 않았니? 눈에 춥다. 뭔가 잡았나 했더니 송어는 아닌데? 혹시 산삼? 신봤다!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하게 잡혀나왔어 이거. 이건 아니지. 피디님 진짜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안 잡힐 것 같아. 하루 종일 기다려도. 낚시에는 이 재주가 없나봐요. 다른 방법이요? 뭐 어떤 거요? 맨손으로 안 들려. 안 들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추운데 맨손으로 송어를 어떻게 잡아요? 아무리 절규해도 미션은 미션. 낚시로 송어 잡기에 실패한 박경인 리포터. 결국 송어 맨손 잡기에 도전해보는데요. 피디님 아무리 송어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거 진짜 너무해도 너무하네요. 정말 이 영하의 날씨에 저보고 찬물에 뛰어들으라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피디님 여기서 그만하시죠. 안 될까? 그러면요 제가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 진짜 여기에 있는 거 다 잡아버리고 올게요. 화이팅! 근데 너무 춥다 진짜. 춥기로 소문난 눈마을 평창. 그곳에서 반소매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송어를 잡겠다고 나선 참가자들. 정말 송어를 향한 의지가 대단한데요. 힘차게 출정! 아유,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더 추워 보이네요. 아예 풍덩 입수해 송어와의 상견례까지. 드디어 맨손 송어 잡기 시작! 송어를 잡기 위해 저마다 고군분투하는 참가자들. 하지만 송어도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데요. 경윤씨 열심히 송어를 따라다녀보지만 아우 실패. 다시 잡는데 성공. 하지만 환희의 순간도 잠시 놓치고 가네요. 마지막 10초입니다. 마세요. 추운 날씨에 입수. 거기에 송어와의 한판 승부에 홀랑 젖기까지 했지만 다들 뿌듯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저 진짜 얼어가지고 온몸이 꽁꽁 얼었는데 어때요? 손맛이? 너무 죽여주는데요. 죽여주죠 진짜.
진짜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딱 잡았을 때 그 쾌감. 잡았을 때 세레모니 1, 2, 3, 4. 이렇게 잡은 송어를 들고 회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송어 축제에 온 만큼이요. 이 눈으로만 송어를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입으로 맛봐야 되겠죠. 송어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지금부터 먹방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먹방 첫 번째 주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송어구이. 바삭한 튀김옷 입은 송어 탕수육. 매콤 시원한 송어 매운탕에 다른 반찬 필요 없는 송어 회덮밥까지 오로지 송어로만 차려진 맛깔나는 진수성찬. 아우, 수다쟁이 박경윤 리포터가 말을 잃을 정도인데. 박경윤 리포터, 먹기만 하지 말고 어디 한마디 해보세요. 너무 맛있어. 이날을 위해 리포터 얘기를 걸어왔던가. 먹는 방송에 매진하는 박경윤 리포터. 한쪽에서는 송어 구이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송어를 직접 잡은 사람들은 이곳 구이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즉석에서 손질한 송어회와 송어구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군고구마처럼 구워진 송어구이. 이제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는데요. 비록 날은 춥지만 가족과 또 연인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맛있는 송어 요리가 있어 더욱 따뜻하고 풍성해집니다. 송어 맛이 좀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부드럽고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송어 축제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즐겁고요. 여기 사람들도 되게 많고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평창을 넘어 강원도, 한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평창 송어 축제. 햇빛 700 평창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눈과 얼음, 송어가 함께하는 평창 송어축제장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평창 송어축제에서 제가 오늘 하루를 함께하니까요. 추위를 그냥 싹 잊은 느낌입니다. 보고 듣고 즐기고 먹고 이 오감 만족이 제대로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겨울에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 평창으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